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베이직.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비주얼 베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는 이 비주얼 베이직이 무엇고 또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갈지 그런 방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화면 같은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창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창이 가장 먼저 뜨게 될 겁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툴은 4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4GL 언어죠. 4GL 언어에 있는 언어들이 이제 이 비주얼 베이직을 포함해서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델파이, 그 다음에 파워빌드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을 레이드 툴이라고 합니다.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4GL 랭귀지 그룹이죠. 이 4GL 그룹 중에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생산성이 높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 응용 범위가 무척이나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웹 서버를 구축하는 ASP나 웹에서 쓰고 있는 비주얼 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에 MS 오피스 제품군에서 쓰고 있는 매크로 기능들, 이런 모든 소스 코드 기반이 바로 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주얼 베이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또한 이 비주얼 베이직은 강력한 프로그램 언어로서도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얼 베이직이 버전업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이 비주얼 베이직 초기 화면을 보게 되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준 EXE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 표준 EXE로 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ctiveX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ActiveX 기술은 객체 지향 기법을 이용해서 서로 타 프로그램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하면 ActiveX, 디렉토리, ActiveX, 무슨 파일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고 익스플로러 같은 데서 이런 ActiveX를 추가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ctiveX DL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DLL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쪽으로 연결시켜갖고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 수가 있죠. ActiveX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쉽게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작은 컨트롤의 묶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마법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주얼 베이직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다뤄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죠. 이 비주얼 베이직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기 위한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IIS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응용한 ASP, 웹서버에서 구축하는 ASP 서버 아시죠? 그 ASP 서버를 만들 때 각종 부가적인 기능들, ADODB 같은 DB 연동시키는 툴이라든지 PA나 CDO 같은 자료실 툴이나 또는 웹메일 툴, 그런 툴들을 개발할 때 이 IIS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문서 DLL과 액티브 문서 EXE, 그 다음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내믹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VB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공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폭스 프로, 비주얼 인터데브 여러 가지 갖고 이 MS 제품군 개발 툴 제품군에서 이 기업용 환경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VB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을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탭을 보면은 기존 파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은 최근 파일들, 불러왔던 최근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탭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이 비주얼 베이직은 이제 여기서 하나의 목록 선택해갖고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둘러볼 거니까 취소를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성을 보도록 하죠. 이 윗부분에는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음 줄에는 툴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툴바는 상당히 다양한 툴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옵션을 지정해 준 대로 늘어났다 지워졌다 합니다. 또한 이 사용자 기능을 이용해서 툴바 항목들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이 상자가 바로 컨트롤 툴입니다. 현재는 선택되어 있는 게 마우스 포인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여기 부분에 각종 컨트롤러가 나오죠. 이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폼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툴이고요. 여기 다이알로그 툴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툴이 보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 VB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수많은 각종 자원들을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자원들에 대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컨트롤러에 대한 각종 설정치를 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백 컬러를 바꾼다든지 요 안에 캡션 글자가 들어가는 걸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버튼이라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무슨 다른 설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설정치를 주는 게 바로 속성 창이죠. 그 다음에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폼 레이아웃이라는 창이 있는데 이 폼 레이아웃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작성됐을 때 화면상에 어떤 식으로 모니터상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건지 그런 거를 쉽게 먼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쉬운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보도록 하죠. 메뉴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고 새 프로젝트 하면은 아까 처음에 떴던 툴 있죠. 그 툴에 의해서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거를 개발합니다. 이 강좌 시간에는 주로 이 표준 EXE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있는 메뉴를 보면은 프로젝트 열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쓰는 거죠. 이런 디렉토리 목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파일 이런 목록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역시 프로젝트 추가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EXE 할 안에다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더 추가시켜 갖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항목입니다. 기존 파일, 최근 파일 해갖고 똑같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제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밖으로 빼낼 때 쓰는 거겠죠. 지금 빠졌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새 프로젝트 해갖고 최근 프로젝트 해갖고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을 수 없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쉽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폼에 대한 프로젝트 저장 기능 어디에다 저장할 건가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메뉴는 다른 이름을 바꿔갖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GUI를 그대로 프린트해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 여기에 엮여있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걸 쭉 뽑아낼 수도 있고 폼 이미지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프린트에 찍혀 나오게 됩니다. 코드가 체크되면은 코드, 즉 비주얼 베이직 코드가 추가되는 거죠. 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코드 에디터가 나오는 이러한 코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코드 에디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EXE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실행 파일을 제작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실행 파일의 이름은 뭘로 해주고 옵션은 어떻게 지정해주고 어떻게 했고 컴파일 시킨다 그런 걸 지정할 때 쓰는 메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종료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종 툴은 붙여넣기, 복사, 전체 선택, 여러가지 테이블에 대한 값들 쭉 나오네요. 스칼피에 대한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누르게 되면 아까 코드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개체를 누르게 되면은 그 개체 모양이 뜨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직접 실행창, 지역창, 조사식창 이런 것들은 디버그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창들입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을 말하는 거죠.
속성창은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폼 레이아웃 창은 아까 보였던 모니터 화면 있죠. 그게 폼 레이아웃 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양한 메뉴가 있고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치를 바꿔줄 수 있는 비주얼 구성 요소 관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구성 요소 관리자에서 차후에 알아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갖고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스 구성 관리자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뭐 다양한 구성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폼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폼을 추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폼이 두 개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폼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미디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다중창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창이 하나씩밖에 뜨지 않죠. 근데 마이크로워드는 프로그램 안에 이런 식으로 창이 여러 개 뜹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수평 배열식으로 이런 식으로 창이 여러 개 뜨는 거. 이런 폼을 바로 미디 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GUI가 없이 코드만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그런 거 체크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죠. 그 다음에 형식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키는 겁니다. 실행시키는 방법 아주 쉽죠. 그냥 이 버튼을 누르든지 실행에 가서 실행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작성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빈 창만 하나 떴군요. 창을 이제 닫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전체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서 인터프리터를 해석해갖고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체 컴파일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쿼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쿼리는 여러 가지 형식을 바꿀 때 쓰는 항목들입니다. 다이아그램 항목들이요. 그 다음에 도구 항목들이 있는데 도구 항목에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되고요.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DB 프로그램을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창은 보통 우리가 보던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창하고 비슷한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는데 한글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인 비주얼 베이직은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다가 쉽게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비주얼 베이직에 대해서 매뉴얼이 완벽하게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프로그램 랭귀지는 보통 영문으로 있죠. 도움말 기능들이. 그런데 이 비주얼 베이직은 이 도움말 기능, 즉 MSDN이라고 하는 도움말이 있는데 그 도움말이 완벽하게 한글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글화 되어 있는 도움말을 이용해서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뜨고 있는 건 MSDN,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롭먼트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약자로서요. MS에서 만든 다양한 툴들에 대한 도움말 항목들입니다. 이 MSDN에서 가장 알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도움말 기능입니다. 이 MSDN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뭐 C++, 폭스프로, 인터데브, J++, 소스세이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비주얼 베이직이 완벽하게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도움말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수업을 해나갈 거고요. 그 수업 내용에 이제 그날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도움말은 MSDN을 설치하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설치해갖고 보십시오. 시작하기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강좌가 진행돼 나가면서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러한 것이 있다. 비주얼 베이직이 어떤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정도 이제 익히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개요를 슬쩍 한번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은, 소개가 나왔네. 간단한 소개. 비주얼 베이직은 MS에서 개발한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네이드 툴입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배우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죠. 이 초보자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프로그램을 업으로 하시는 많은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이 비주얼 베이직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비주얼 베이직에서 데이터 액세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액세스 기능을 위해서 MS에서 만든 Z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Z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아주 성능이 우수한 엔진으로서 비주얼 베이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익스플로어처럼 뒤로 앞으로 버튼을 눌러보면서 이제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설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에 대한 좀 항목들이 나오죠. 비주얼 베이직은 윈도우 9 이상의 32비트 운영체계에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PU는 이거 최소 사양인데 이 정도 사양 갖고 힘들고 보통 펜티엄 2 이상 권장합니다. 저는. 그리고 CD-ROM 드라이브가 당연히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화면은 이 비주얼 베이직은 최적화된 화면이 1024x768 모드에서 개발할 수 있게 프로그램 툴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램은 최소 사양이 16메가인데 보통 프로그램 개발하려면은 최소 64메가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유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128메가 정도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같은 기타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는 간단합니다. CD-ROM을 넣고 비주얼 베이직을 설치하면은 디폴트 옵션으로 쉽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를 하고 리부팅을 요구하는데 리부팅을 하게 되면은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베이직이 어떤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가면서 참조할 이 MSDN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